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어제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잠겨갖고 방송을 못했는데요. 오늘도 뭐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비인후과를 좀 다녀와갖고 약간 좀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뭐 목소리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워낙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황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FMC가 있는 날이었고 예상대로 금리는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지금은 현재는 이제 나스닥이 전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금리 인하가 이제 겹치면은 지수가 이제 상승할 확률이 한 78% 정도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은 했지만은 내년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원래 이제 예상은 내년 말 금리가 한 3.4%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4.25에서 4.5% 그러니까 한 4.4%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제 3.4%라고 하면 한 1%포인트 연간 한 4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날 이제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 말 금리 지표를 3.9%로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제 4회가 아닌 이제 2번밖에 안 한다. 그런 게 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날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78%의 확률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 그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락을 했다는 게 하여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날 하락은 뭐 금년도 아주 최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 하락으로 이제 다우하고 S&P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중립 추세. 중립 추세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뭐 바로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번에는 그 빅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이제 사전에 좀 보여줬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급등을 했고요. 빅스가 급등을 했고 이날은 아주 뭐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74.04% 74%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금주 이번 주에만 무려 100%가 상승하는 지난 주말이 13.81이었는데 정확하게 100%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연간으로 이제 121%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지수가 연간을 보면 아직은 뭐 전부 다 상승 중이죠. 여기 이제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은 이제 20% 이상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실은 뭐 올해 제일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19%.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부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 상승 추세 금리 인하를 하면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다. 요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조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완성되는 것은 나스닥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이게 이제 대세 하락의 시발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다우 30에서는 이제 상승 하나, 하락 29개, 나스닥 100도 상승 하나, 하락이 99개,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47개 전체적으로도 이제 6개 상승, 142개 하락. 이게 이제 148개네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개 전 종목이 하락. 이런 경우는 또 보다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 날 하락을 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 12월 11일 날 긴급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갖고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날 이제 나스닥이 상승 추세였는데 이날 0.25%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각각 2%씩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2%가 넘는 이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다우는 51% 하락을 했고요. 최대. 나스닥은 최대 52%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이 이제 2009년 3월 9일 날 이제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각각 51%, 52%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미국의 이제 주가 운동 3법칙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강도 중역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명명한 건데,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하락을 해야 되고, 어떤 상승 추세에서 호재, 금리 인하라는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추세가 약해졌다. 추세가 이제 약해지면은 그 약해진 이제 추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대세 이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을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종합 추세는 뭐 10월 31일 날 하락 추세에서 그 이상하게 그 상승으로 바뀔 만도 한데도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초단기 추세 이제 차트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맞춰질 가능성을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은 이제 개장 초만 하더라도 뭐 다우는 약간 플러스였었고요. S&P 500도 좀 플러스, 나스닥도 살짝 뭐 플러스도 간 적이 있는데, 나의 차로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됐고, 요 4시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그 SEP라 해갖고 경제 전망 요약,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점도표도 이제 같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 급락을 하는, 금리 인하 발표 이제 지수 급락을 하면서 이 나의 차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우는 이제 전날까지 9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날 10일 연속 하락. 이거는 뭐 거의 기록입니다. 10일 연속 하락. 저는 제가 하여튼 10일 연속 하락은 뭐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10일 연속 하락이면은 한번
요번에 이제 그 빅스가 아주 초급등을 했죠. 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점을 완전히 넘겨버렸죠, 이게. 요 고점도 이제 완전히 넘겨버렸고, 요때도 한번 이제 급등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설느냐. 요것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에만 100% 상승을 하는. 나의 차가 뭐 아직은 최근에 이제 S&P 500보다 이제 나스닥 100이 이제 아주 세게 상승을 하면서 나의 차 일간 차트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정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간다면은 꺾일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에 상승 종목이 불과 6개. 6개밖에 없습니다. 하락률 상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좀 다수 포진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아이온큐, 리비안도 아주 최근에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테슬라, 앱러빈. 앱러빈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으로 이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요번에 이제 뭐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가 시총 6위까지 올라섰는데, 엔비디아는 뭐 진작에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엔비디아는 이제 고점에서도 13%,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10%. 뭐 TSM은 뭐 아직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이제 AMD 같은 거는 뭐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이미 했고요. 이날은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뭐가 적게 하락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빠르죠. 매그니피센트는 이제 평균 3%가 넘는 3.4% 하락이고, 테라픽 10도 그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하다가 이날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이게 유일하게 다우 종목 중에 이제 상승 종목입니다. 여기 테라픽 10도 무려 마이너스 1.7% 하락. 그렇게 됐고, 이날 이제 나의 차는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갖고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놀다가 4시 이후에 지수가 이제 급락하면서 얘도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 차이가 뭐 거의 3%가 넘는. 여기 이제 그 TQQQ는 마이너스 10.3%고 SQQQ는 플러스 10.3%. 어마어마한 양봉이 나온 거죠, 이게. QQQ, PSQ.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날 나의 차가 아주 모처럼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SQQQ는 이제 10.3%의 양봉이고, 나스닥 선물은 여기서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해서 종가에 여기 6시에 이제 청산하면 무려 15,000불이 넘는 그런 이익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해 내내 사실은 뭐 계속 지수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언젠가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금리하고 이제 지수가 이제 동행하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다이버전스 기간이 오래 형성이 됐고요. 빅스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날 금리 인하를 하는 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 2007년 12월 11일 요 날하고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대세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하는 거는 이제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더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튼 요 상당히 하여튼 의미가 있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 매매는 하여튼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제가 이제 뭐 목소리가 뭐 워낙 안 좋아갖고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뭐 좀 아마 이제 조금 호전이 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뭐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일단 당분간 보수적으로 간다. 요거를 항상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